자, 군지 표본 추출, 그지? 네, 클러스터. 영어를 자주 사용해야 되는데 자주 안 사용하면 녹습니다. 단어가 잘 생각 안 나지. C입니다. C입니다. 자, 모집단이 여러 개의 소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먼저 여러 소집단 중에서 무작위로 몇 개의 소집단을 추출한 다음 추출된 소집단 내 구성원들을 조사하는 방법. 그지?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그지? 여러 가지 있으면은 파퓰레이션이 있으면 여기서 소집단들이 있단 말이야. 비슷한 성향을 가진 게 있을 거 아니야. 샘플 중에서 무수히 많지만 이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 먼저 묶어가지고 거집낸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의 영어 교육 실태 조사를 한다. 자,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몇 개를 갖다가 무작위 선정해.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몇 개를 갖다가 일단은 무작위로 무수히 많은데 선정해가지고 선정된 학교가 무작위로 끄집어냈다. 그지? 자, 몇 개 끄집어냈다. 자, 선정된 학교에서 어느 학년을 조사할 거지. 이 선정된 학교 중에서, 그지?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뭐 몇 학년, 1학년을 조사하자. 그러면 1학년을 다시 무작위 추출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소속된 학생을 전수조사합니다. 1학년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 중에서. 됐죠? 됐고. 자, 여기까지가 앞에 했던 것이 확률 표본 추출, 그 다음 비확률 표본 추출, 아까 앞에 했다시피 편의 표본, 그 다음에 유의 표본, 할당 표본, 눈덩이 표본 있다. 편의 표본을 다른 말로 임의 표본 추출. 자기 꼴린 대로, 그지? 편할 대로. 그러나 편하지만 왜 편하겠습니까?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단순 무작위 또 표본 추출. 자,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이죠. 됐죠? 자, 쇼핑몰, 전철역, 길거리 등 조사자가 편리한 장소와 시간을 정한단 말이에요. 편의대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임의로 표본을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쇼핑몰이나 전철역, 길거리들 있잖아. 자기가 여기 가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답을 줄 거라고 하는 지역에 가는 거야. 그지? 저 촌동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이태원 앞거리 간다든지 압구정에 간다든지 강북동 간다든지 서민 간다든지 해가지고 조사한다는 거지. 마산 같은 뭐 창동을 간다든지. 그지? 자, 다음에 장점과 단점.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매우 간편하지만 대표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연 뽀집을 했을 때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그 우리가 조사하는 목적과 맞는지, 그지?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지?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는 예를 들어서 뭐 전철역 가가지고 조사했지만 전철역에 오는 사람이 대부분 할아버지들이 많다 하면은 젊은 사람들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 목적하고 안 맞잖아. 그지? 네, 아닐 수가 있어. 그지?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유의 표본 추출, 판단 표본 추출. 자, 앞에 편의 표본 추출보다는 유의 표본 추출이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더 전문성을 가집니다. 자, 전체 조사 목적에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어촌의 뭐 어업인들을 조사하는 것 중에서 여성 어업인들을 갖다가 여성 어업인들의 어떤 우리가 기후변화나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갖다가 알고 싶은데 그럼 우리나라 여성업인 전체를 조사하느냐? 그럴 필요 없고 여성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단을 대상으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한국 여성인 연합회, 그지? 한국 여성업인 협회가 있거든. 협회를 가지고 조사하면 되지. 그지? 그럼 적어도 한 380명 이상 정도, 300명 이상 넘어간다 생각하면 이 집단을 가지고 조사해도 뭡니까? 전체 여성업인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판단하는 거지. 전문성을 가지고. 아까 편의 표본은 나름대로 전문성은 있지만 자기 꼴린 대로 하는 거고 유의 표본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유의성을 가지는 시그니피컨스를 가지는 그걸 안단 말이야. 이 집단을 하게 되면 좀 더 대표성을 가지는 값에 근사하게 나올 것이라는 걸 이미 안다고 경험적으로. 그래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표본을 갖다가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지? 이 또 좀 더 첫 번째보다 더 전문성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사할 때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 표본을 조사하는 방법이죠. 정책 조사하는데 일반인들 대상했을 때는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지? 전문가들 대상으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지? 장점 뭡니까?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만큼 조사 내용이 알차고 정확할 거고,
단점은 뭡니까? 전문가가 누구인지를 알 때 유용하며, 그지? 전문가가 누구인지를 알 때. 맞지? 전문가가, 부동산 전문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지? 유용하고. 1차적인 정보지. 표본 추출 과정에서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때가 있죠. 자기한테 유리한 답을 해줄 사람을 갖다가 뽑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지. 짜고 치는 우리가 사기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10일, 우리나라도 2024년 4월 10일 총선 앞두고 지금 각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하고 있단 말이야. 그 아마 여론조사기관도 보면은 뭐 모집단이 뭐 국진당이 지금 보니까는 지지도가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 하잖아. 그지? 올라갔다 하는 거 다 이거 내가 봤을 때 개뻥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막. 그지? 그래서 나름대로 이 여론조사기관이 자기 입맛에 맞는 조사를 했을 수도 있고 미리 그런 데 조작하는 경우가 많잖아. 몇 시간에 전화할 테니까 자기 당원들한테 전화 받으세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그 전체 국민이 그런 것처럼 호도해가지고 언론에 뿌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 뜨고 잘 봐야 돼. 자기를 많이 칩니다. 통계 가지고. 그래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지? 이것 때문에 뭐 여론조사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내부에서 공천하면서 지지도 알아보려고 뭐 모바일 선거 사전조사 하는데 지지도 높다 해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송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지? 자, 보자. 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유의표본 추출 뭔지 알겠죠? 자, 3번. 그 다음에 눈덩이 표본 추출. 누적 표본 추출. 눈덩이. 그지? 자, 먼저 뭔다? 이 눈덩이 표본 추출할 때는 이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깜깜할 때. 그래서 마치 우리가 다단계처럼 있잖아요. 사람들 탐문해가지고 하나씩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몇 명의 표본을 선정한 다음에 그들로부터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가지고요. 당신이 이런 걸 알았는데 추천해 줄 사람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 당신 사채 썼는데 어디서 사채 썼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추천으로 해가지고 물어 탐문해가지고 조사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하죠. 당신 마약했는데 마약한 사람 불어 해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마약한 사람 대신에 이 정보를 내가 누구한테도 말 안 할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네, 그들부터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가지고 마치 눈덩이를 굴리듯이 표본 크기만큼 추출하는 방법이고 단점, 표본이 추천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지명된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대표성이 부족할 수가 있고 특정 사건이나 어떻습니까? 표적 집단 면접 FGI와 같은 정성조사에서 어떻다?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질적 조사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지? 그런 게 있다 정도 말하면 되고 요런 조사구나 하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벌써 25분 지났네요. 자, 조금만 더 할까요? 조금만 더 할까요? 네, 조금만 더 합시다. 자, 됐고. 할당 표본 추출. 할당 표본 추출. 모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소집단에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라든지 거주지 특성 등을 기준으로 표본 크기를 할당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마치 우리가 층하고 좀 비슷하지만 다르죠. 자,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신장 계산. 자, 총원 1000명에서 100명을 표본 추출. 자, 남학생과 여학생 비중이 60%와 40%로 이미 우리 정보를 알기 때문에 남학생 60명, 여학생 40명을 할당해서 조사한다. 그지? 자, 보니까 청합 표본 추출하고 유사하겠지만, 자, 마지막 단계에서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표본을 갖다가 임의로 추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기정보는 60% 40%라는 걸 알아서 남학생 60명, 여학생 40명 하지만 어떻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는 더 다르게 한번 알아보자. 여학생 의견이 더 중요하다 하면은 이 프로테지를 40에서 60대 남학생 40%, 여학생 60%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게 할당 표본 추출의 차이야. 층화는 어떻습니까? 딱 이렇게 남학생은 우리가 층에서 있잖아요. 남성, 여성, 그지? 남성, 여성 했을 때 이 비율이 나와 있으면 이대로 어떻습니까? 뽑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남성 60, 여성 40으로. 그런데 할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퍼센테이지를 바꿔가지고 뽑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론조사와 기업 마케팅 조사에 널리 사용됩니다. 만약에 여성들의 의견을 더 많이 물어보고 싶으면 기존에 이런 뭡니까? 범죄에 대한 비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학생의 비중을 더 둬가지고 마케팅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표본의 대표성이 높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지? 이미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층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단점 뭡니까? 조사자의 편견이 많아가지고, 예, 오차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지? 편견이 클 수가 있죠. 남학생, 여학생이 많은데 여학생이 더 많이 뽑아보니까 마치 이 시장 전체를 갖다가 여학생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 문제가 있다. 자, 이해됐죠? 됐고. 자, 다음 거 넘어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어떤 표본 추출 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시킨단 말이야. 입력시키고 난 다음에 이걸 글을 적어야지. 타이핑 쳐야 된단 말이야. 보고서 적어야 된단 말이야. 자료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거. 자, 자료 처리 순서. 자, 설문지 만들어가지고, 그지? 예, 이 설문조사하고 난 다음에 표본, 그지? 설문지 가지고 아까 우리 표본 설계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표본 설계할 때 설문지도 설계하거든. 그래가지고 뿌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자료, 수거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입력시킨다. 코딩하고, 예, 그지? 코딩한단 말이야. 코딩. 마치 우리 양적 자료, 질적 자료들을 양적 자료로, 그지? 바꾼단 말이야. 아까 물었잖아.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합니까? 1번 매우 좋아한다, 2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된 거 있잖아. 입력해가지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다가 입력하고, 인풋하고, 거의 펀칭. 그 다음에 분류하고, 통계 안에 들어있는 각종 패키지 가지고, 뭐, 회계 분석, 분산 분석, 그지? 1표본 분석, 그지? 독립표본 분석, 뭐, 등등 있어, 그지? 라지 분석 많습니다. 통계 분석합니다. 그래서 예측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일단 코딩 또는 부호화. 자, 이미 말했지만 뭐냐? 설문지의 응답 자료를 숫자 또는 부호로 변환하는 작업. 즉,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거. 자, 기와의 성별 뭡니까? 남자, 여자로 답할 수 있어. 근데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남자, 여자의 이 질적 자료를 어떻습니까? 범정 자료를 숫자 자료로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빈도 도수로 가지고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 그지? 자, 펀칭. 코딩 과정을 통해 수치화 또는 부호화된 조사결을 컴퓨터 입력하는 과정이고, 데이터 클렌징, 정제화. 필요 없는 자료들을 날리는 거, 그지? 펀칭하는 과정에서 설문지의 응답자의 오류 발견, 예를 들어서 응답을 갖다가 부정확하게 했거나, 응답이 빠져 있거나, 그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설문지 째야지, 그지? 예. 없애야 됩니다. 그래. 빼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작업. 자, 그 다음에 에디팅, 편집하는 거죠. 데이터의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거. 내가 분명히 컴퓨터에다 100이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졸아가지고 1000이라고 입력할 수 있잖아. 이런 거 찾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예, 수정해줘야 됩니다. 자, 이래야지만 이 오류가 안 생기는 거지. 입력 상황에서 오류가 생긴단 말이야. 자, 됐고. 자, 그래서 설문지에 우리가 그래서 코딩북의 얘기입니다. 코딩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라. 자, 그래서 저번에 봤잖아. 엑셀로 된 거, 그지? 제일 처음에 아이디 번호. 그러니까 응답자가 만약에 설문 응답자가 100명이라 했을 때 100명한테 이 코드 번호를 주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점점점 얼마 100번 이렇게 해가지고 100명에게 아이디 번호를 부여해주고 됐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별 남자 1번, 여자 2번, 그지? 그래가지고 변수명 해가지고 자, 설문 번호가 아니고 이거 아이디지, 아이디.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변수명, 성별, 그 다음에 고향, 홈타운, 에듀케이션. 때로는 컴퓨터 입력할 때는 이게 영어로 해가지고 해서 변수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거든. 자, 그 다음에 변수 설명. 변수 하나씩 밀렸네, 그지? 네, 됐고. 성별, 그지? 설명. 성별인데 성별이고, 젠더는 성별을 말하고, 홈타운은 고향 말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지? 그래서 응답 한몽, 남자, 여자, 무응답,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선택하는 거지. 고향은 어디냐, 그지? 그 다음에 학력은 어떻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지? 1, 3, 4, 5, 9. 무응답은 9로 했다, 그지? 응답 안 한 거, 그지? 응답 안 한 거는 날려야 됩니다, 그지?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결측치. 이거 표시 안 하고, 빈 종이로 돼 있는 거, 이런 거 빠진 거, 값이 빠진 거, 결측치. 이런 거 날려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딩북을 만들어줘. 이 코딩북이 뭡니까? 요새는 엑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줬지, 그지? 여러분들. 자, 이걸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0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자, 보면은 뭐 1번 해가지고 이게 0번이지만은 이 사실은 응답하는 사람들의 번호거든, 그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지역이 어디서 지역 살고 어떤 수협에 속해 있고, 그지? 연령이 어떻고, 이렇게 엑셀 같은 데 일일이 이렇게 입력이 된 요 자료가 사실은 코딩북입니다. 코딩북이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다 해줍니다. 됐죠? 나중에 다 배우게 되겠지만 코딩북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변수를 식별하기 쉽잖아, 그지?
자, 그리고 나서 다 됐으면 이제 분석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보고서 리포팅 한다면 리포팅 책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야. 자, 그러면 표지 들어가고, 제목, 그 다음에 일자, 어떤 기관에서 했는지, 부경대학교면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개발원, 그 다음에 뭐, 해양수산부면 해양수산부, 수산가원은 수산가원, 그지? 목차 적어주고,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에서 요약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1번 서론부터 해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어떤 조사 방법 썼고, 어떤 식으로 자료 수집했고, 그 다음에 자료 분석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지고 결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어떤 참고 문헌을 갖다가 문헌을 참고했는지 보여주고요. 부록으로 뭐 예를 들어 설문조사한 설문지를 갖다가 첨부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